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그새 누가 벌써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빨라. 좋아요, 좋아. 그런 정도의 적극적 사고방식, 그게 합격의 비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죠. 자, 과세 대상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세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의 수량이라든지 가격, 요거를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다. 그러면 이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은 수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량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토지를 취득하면은 취득세를 내나 안 내나? 내야죠. 살 거리니까 토지 취득하면은 취득세 낼 건데 얼마 낼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취득세로 낼 거냐? 자, 취득세를 얼마 낼 거냐?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토지가 A라는 사람은 10,000평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10평을 샀어요, 토지를. 그러면 자, A가 취득세를 많이 내요? B가 많이 내요? A가 당연히 많이 내겠죠? 거짓말 말아요. 뭘 A가 많이 내? A가 많이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토지의 취득세는 한 평당 10,000원씩 받으면 되겠네. 뭐 그냥 평당 10,000원씩. 그러면 10,000평이니까 10,000원이면 1억 내면 되네? 1억. 그렇죠? 10,000평이니까 1억 내고, 얘는 10평이니까 10,000원에서 얘는 10만 원만 내면 되겠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봐요. 얘는 이 10,000평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저기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임야야. 평당 100원짜리. 그러면 평당 100원짜리면 얼마짜리예요, 이거? 1억짜리네. 자, 1억짜리 토지를 샀고요. 그 다음에 B는요, 10평인데 얘는 어디 있는 건지 알아요? 저 서울의 명동에 금싸라기 땅이야. 그러면 얘는 10평을 샀는데 평당 1억이에요. 그러면 10평에 1억이면 얼마야, 이거? 10평에 1억이면은 10억이잖아요, 10억. 그러면 얘는 10억짜리 토지를 산 거고, 얘는 1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누가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되겠어? 누가 많이 내야 되겠어요? A, B.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평이 돼서는 안 돼요. 평이 돼서는, 수량이 돼서는 안 된다. 수량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가액으로 해야죠. 토지 가격을 가지고 과세 표준을 잡아줘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량으로 할 수도 있느냐? 수량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과세 표준이.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등록세를 내잖아요. 자, 뭐 합니까? 은행에 가서 1억을 대출 받았어요. 자, 1억을 대출을 받으면 자, 저당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건데, 자, 이때 어떻게 해요? 1억에 대해서는 0.2%가 등록세예요. 저당권 설정. 그러면 1억이 2%면은 20만 원을 등록세로 내죠. 그 다음에 만약에 5억을 대출 받았어요. 5억을 대출 받으면 여기에 0.2%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는 100만 원을 등록세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과세 표준은 금액이 되는 거죠. 1억 곱하기 세율, 5억 곱하기 세율.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가세라고 그래요. 종가세. 그러면 이렇게 종가세가 될 때는 여기다가 뭐를 곱하느냐? 정해진 비율을 곱하는 거야. 그럼 정해진 비율은 지금 0.2%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세 표준이 수량이 될 수도 있느냐?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나중에 이 돈을 갚았어요. 갚으면은 말소 등기를 해야지. 갚았으면 말소 등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말소 등기할 때는 1억짜리를 말소 하나, 5억짜리를 말소 하나, 한 건당. 그래서 그때는 종량세가 되는 거죠. 자, 한 건당 이때는 얼마가 되느냐? 3,000원씩만 받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수량이 될 때는 여기는 정액세가 되는 거죠. 일정한 금액 정액세.
우리 아까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컨테이너 1TEU당 1TU당 15,000원 이랬잖아요. 그러면 컨테이너 10개면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이렇게 가격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량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감이 왔죠? 자,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에 보면 자, 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기준시가를 먼저 할까? 그냥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들이 기준시가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 놓은 게 기준시가고, 똑같은 놈을 자,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지방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요거를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토지를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나 얼마짜리 토지를 취득했다 취득세 신고를 할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국가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모르잖아. 그럴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게 시가 표준액이다. 근데 국세에서는 그거를 기준시가라 부른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자, 그래서 먼저 기준시가부터 이해하시면은, 자, 다시 한번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자, 국세 징수의 기준 금액을 자, 기준시가라고 하고, 자, 먼저 토지의 경우에는 뭐로 하느냐? 토지는 무조건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써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개별 공시지가가 뭐냐? 요거 이해하시면은, 이 개별 공시지가는요,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자, 이런 법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을 알리고 감정을 해서 가격을 알리도록 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지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나라의 토지가 약 우리나라 토지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토지는 뭐 대략 지도가 왜 이렇게 엉터리가 됐나? 하여튼 뭐 이렇다고 쳐요. 그냥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 다시 그려면 내가 원래 잘 그렸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잘 그렸는데 요즘 그림을 내가 참 못 그려줬어요. 이제.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아까보다는 좀 낫죠. 자,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면은, 자, 물론 이제 여기 뭐 섬들도 있잖아요. 각종 섬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 토지는요, 바닷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토지예요. 바닷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북권은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에 있는 모든 땅, 이게 약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 4천만 필지 정도 되지 않겠어요? 4천만 필지. 자, 필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토지를 구획하는 단위가 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30평이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10,000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4천만 필지가 있는데,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옛날에는 요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가공시라고 그래서, 지가공시, 토지가격공시. 그러면 토지만 옛날에는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토지가격을 국가가 조사를 해요. 누구 시켜서? 감정평가사들을 시켜서 이 토지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 4천만 필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4천만 필지를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45만 개에서 55만 필지 정도를 요거를 표준지로 해요. 표준지로 해서 매년 1월하고 2월 동안에 이 표준지에 대한 토지 가격을 조사를 하는 거죠. 토지 가격을 자 중요한 점마다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상 2월 달에 텔레비 보면 이런 뉴스 보시죠. 금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다.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땅이 어디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오죠. 그게 나오면 즉 요 45만에서 55만 필지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조사가 끝났다 이 소리예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러면 이제 요걸 감평사들이 토지 가격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시군구에서는 이제 옆에 땅 이렇게 해서 조금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요러면은 통상 5월 중순이 되면은 금년도 2011년도 자 우리나라 4천만 필지에 대한 토지 가격 조사가 다 끝나서 그렇게 해서 공시되는 게 개별 공시지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얼마짜리라는 것을 국가가 알려줘요. 그게 바로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엽서 한 장 오죠? 귀하가 갖고 있는 토지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엽서가 오면 그게 바로 개별 공시지가고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고 있죠. 그래서 그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토지만 조사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 가격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죠.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 자 또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 주택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알 수가 있죠. 요 놈을 우리는 뭐로 쓰느냐? 요거를 기준시가로 쓰는 거예요. 다만 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별 공시지가가 없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은 자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요게 2011년이고 2012년이야.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달에 공시된다 그랬잖아요. 금년도께. 그러면 금년도께 5월에 공시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12년 3월에 토지를 취득했다면 2012년 개별 공시지가는 아직 안 나왔잖아. 이거 언제 나와? 이때 나오잖아. 이때 공시가 되잖아. 이때. 그러니까 만약에 요 중간에 만약에 토지를 취득을 했다면 없는 거잖아. 금년도께. 그래서 이렇게 없으면 작년 거 써라 이거지. 그래서 없으면 전년도. 그 다음에 전년도도 없을 수 있어요. 전년도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 조금 아까 토지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닷물만 들어오지 않으면 토지죠. 그런데 어제까지는 바다였는데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토지로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까지 토지가 아니었으니까 작년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토지. 또는 자 하나의 토지가 있었어요. 하나의 토지가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세 필지로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요 전체의 것이 있었지만 요 토지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전년도 것도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요 이 국세예요. 지금 국세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자 인접지역의 토지 가격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시가로 쓰고 없으면 작년 거 쓰고 작년 것도 없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인접지역의 토지 가격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 중에서 국세에는요 요 토지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지정지역의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지정지역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배율을 곱해서 써요.
이 배율을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해하시면은, 자, 이런 얘기예요. 곱하기 배율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지정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투기지역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인천에 보면 여기 주안에 자 1억짜리 땅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 위에 자 숭이동에 1억짜리 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억짜리 땅들은 실거래가고 요거에 대한 기준시가는 8천이었어요. 개별 공시지가가 8,000이었다라고 보자고.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대략 이 개별 공시지가는요 실제 거래가보다는 약간 적어요. 옛날에는 50%도 안 됐었어. 근데 점점 현실화 시켜서 지금은 한 8, 90% 정도 가까이 된 데도 있고요, 아닌 데도 있지만 대략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지역이 발표가 됐어요. 개발이 된대. 그러면 개발 호재가 생기면 이 땅값이 올라가잖아. 3억으로 3배 뛰었어요. 3배. 근데 얘는 1년에 한 번 정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일 때 8천을 정해놨는데 얘가 3억으로 실거래가가 뛰었는데 얘는 1년에 한 번 조사하니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억짜리를 팔았을 때 얘는 8천인데 얘는 3억짜리를 팔아도 8천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은 지정지역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요 기준시가에다가 실거래가 몇 배 뛰었어? 3배 뛰었죠? 그러면 너도 3배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2억 4천짜리가 된다, 이 소리라. 요게 바로 배율이죠. 그럼 얘가 1억짜리가 2억이 됐으면 몇 배 하면 돼? 2배. 그래서 요 배율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배율, 요건 누가 정하느냐?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로 배율이죠. 자, 정한 배율에 의해서 자, 지정지역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배율에 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 자,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일반적인 이거는 상업용 건물이에요. 자,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써먹으면 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자, 건물의 신축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신축 가격에다가 자, 위치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신축 연도, 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자, 국세청장이 가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건물이든지 국세청장 고시가액은 방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시가로 삼고 있다. 하나 더. 자, 이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요거 하나만 좀 특별히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자,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데 있죠. 이 토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3동이 있어요. 자, 요 오피스텔 3동이 이 토지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등기한 경우, 요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건 어때요? 자, 우리 학원 토지에 건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우리 이렇게 매기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아파트하고 똑같대.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아파트 제곱미터당 얼마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 토지 가격하고 해서 제곱미터당 7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요 700만 원은 건물값만 아니죠. 토지값도 들어있죠. 아파트. 그것처럼 자, 토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자, 건물을 구분 등기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이라면 그 경우에는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해요?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정할 때 이 제곱미터당 얼마의 가격에는 토지하고 건물값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 고시한가에 자, 요 놈을 갖다가 써먹는다 이 소리죠. 요게 국세의 기준시가 모두 다다 이 소리예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일반적인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지정지역은 곱하기 배율,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그 다음에 우리 학원과 같은 단독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 정장 고시 가격, 그 다음에 자, 토지를 같이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등기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이 소리죠. 거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 들을 때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요. 근데 조금 몇 번 이제 뭐 수없이 많이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은 작년 거 쓴다. 그리고 작년 것도 없을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자, 인접지역의 토지가격이나 인접지역의 토지가격만 하면 안 되죠. 주택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주택가격을 감안해서 결정해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게 바로 기준시가예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가 표준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자, 토지는 지방세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시가 표준액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써먹어요. 똑같이 뭐하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택의 경우에는 자,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이렇게 시가 표준액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없어요. 국가가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알려주고 있는 놈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 전년도 거. 자, 그 다음에 전년도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죠. 여기까지 지금 왼쪽 거하고 똑같았잖아. 그런데 만약에 전년도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년도도 없으면은 이때는 자, 관할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이번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하는 자, 이번에는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토지가격 비준표나 자,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국세에서는 누가 정해요? 관할세무서장이 인접지역의 토지가격이나 주택가격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이 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해주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차이가 그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일반적인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건물은 여기서는 그냥 시가표준액이라 불러요, 그냥. 자,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 우리 학원 같은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원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격을 산정하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 학원에 건물을 지으려면 제곱미터당 신축 가격이 얼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제곱미터당 신축 가격에다가 우리 학원이 위치한 위치별 지수, 어떤 구조냐, 구조별 지수,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용도별 지수,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됐느냐, 잔존 가치율,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이 있느냐, 가감산율, 거기다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곱하면은 하나의 금액이 딱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놈, 이 놈을 우리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고, 요 놈을 우리는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저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흐름 자체는 대단히 간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세에서 부르는 용어와 지방세에서 부르는 용어가 서로 틀려서 그것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수월해져요. 감이 왔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번 기준시가란 다음 페이지에 자 4페이지네요. 4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자 기준시가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한다. 자 먼저 토지와 주택 원칙은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자, 단 없으면 전년도를 먼저 적용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전년도도 없으면 자 이때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나 주택 가격을 감안해서 결정. 그다음 지정지역의 토지는 뭐예요?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애당초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걔가 올라간 실제 올라간 배율 그 배율에 의해서 곱하기 배율에 의해서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건물이에요. 건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 평가한 가액으로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고시하면 고시금액에는 토지값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아파트처럼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 아파트 제곱미터당 얼마입니다. 그럴 때는 토지 가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자 건물의 신축 가격에다가 구조나 용도, 위치나 신축 연도를 참작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정한 가액으로 간다. 그래서 그때 우리 아까 국세청장 고시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11번 시가표준액. 먼저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먼저 토지와 주택은 똑같아요. 국세하고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으로 간다. 그리고 없으면 작년 거로 가는데 이때 전년도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건축물의 신축 가격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자 제곱미터당 건물의 신축 가격에다가 위치별 지수, 구조별 지수, 용도별 지수,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르는 잔존가치율, 거기에 부대시설이 있느냐에 따르는 가감산율을 곱해서 결정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인데요. 자, 우리 이제 이 세법에서 세율이라는 것은 자, 세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10%를 받을 거냐, 20%를 받을 거냐, 이제 이렇게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세금의 비율이다. 세율이란 세금의 비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세율에는 자, 세율에는 비례세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례세율.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누진세율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비례세율에는 단일 비례세율도 있고요. 단일 비례세율. 그 다음에 차등 비례세율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단일 비례세율이다 그러면은 뭐 10%면 10%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세율.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를 보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잖아요. 뭐 비싼 거를 사든 싼 거를 사든 세율은 10%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산다. 부가가치세는 10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를 샀다.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이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으면은 단일 세율이 돼요. 그리고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들러져요. 70%, 60%,
50%, 40%막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런 건물을 하나 팔았다고 쳐요. 토지를 팔았다고 그럴까? 자, 이런 토지를 양도해서요, 얼마를 벌었느냐? 1억을 벌었어요. 1억. 근데 그러면 세금은 얼마 내니? 그러면 쟤는 뭐야? 여기에 따라서 70% 낼 수도 있고 60% 낼 수도 있고 똑같은 토지인데, 그러니까 요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었을 때 7천만 원을 세금 낼 수도 있고 6천을 낼 수도 있고 5천을 낼 수도 있고 4천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냐면은 만약에 이 토지가요, 얘가 등기를 안 하고 팔았대. 미등기로. 그러면 70%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하나 취득을 해가지고요,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죠. 미등기 전매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가 7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는 했어요. 이제 등기는 했는데 얘를 업무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를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쓸데없이 땅을 사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산 거죠. 투기 목적으로 샀는데 등기는 한 거야. 그 경우에는 60%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1억을 벌었으면 6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사업용 목적은 아닌데요, 이 토지를 사가지고 1년도 안 돼서 팔았어요. 1년도 안 돼서. 내가 토지 사가지고요, 한 3개월 갖고 있다가 또는 10개월 갖고 있다가 좌우지간에 1년도 안 돼서 팔면 그때는 넌 50% 내라. 그래서 똑같이 1억을 벌었어도 5천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요, 내가 1억짜리를 샀는데 1년은 넘었어요. 1년 이상. 2년이 안 돼. 2년 미만.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럴 때는 너는 단기 양도에 해당하니까 40% 내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과세 표준은 똑같이 1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0%가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 있죠. 즉 차등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얘를 차등 비례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감이 맞습니까? 자, 그에 비해서 누진 세율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이번에는 세율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진 세율이 어떤 거냐, 6에서 3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요 6에서 35%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자, 금액은 기억할 거 없습니다. 금액은 기억할 거 없고 제가 그냥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개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인이 1년에 얼마나 벌었느냐 모르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년 열심히 일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번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1억을 번 사람도 있죠. 어때요? 모든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버는 소득 금액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받아야 공평할까? 그냥 똑같이 20% 받을까요? 1억 번 사람이나 1,000만 원 번 사람이나 그냥 20%씩 세금 내려면 그러면은 삶의 질이 틀려지죠. 보십시오. 1,000만 원 번 사람이 200만 원 세금 내고 800만 원 갖고 살아. 세 식구가. 근데 1억 번 사람은 2천만 원 세금 내고 8천 갖고 살면 삶의 질이 어떻게 돼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세율 구조는요, 많이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고 조금 번 사람한테는 적게 받겠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6에서 35%라는 것은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생겼다면 6%만 세금을 내라, 이 소리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 이번에는 1,200만 원은 초과하고요 4,6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4,600만 원이 안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자, 이 사람의 케이스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이 사람이 1200만 원을 1년에 벌었다면 세금은 6%만 내요. 그래서 72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얘도 1200까지는 72만 원만 내는 거야. 1200까지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1200까지는 72만 원을 내고 6%, 1200 초과해서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내라 이거지. 그래서 이 구간에 해당하면 자, 먼저 72만 원 플러스 그 초과 금액의 15%가 세금이다 이 소리야. 그러면 만약에 4,600만 원을 이 사람이 벌었다면 이 사람의 세금은 어떻게 돼요? 자, 4,6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일단 1,200하고 3,400으로 이렇게 쪼개줘야 돼. 그래야 여기까지는 6%만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2만 원만 내고 요걸 초과해서 벌은 거는 15%다 이거지. 그러면 510만 원이잖아요. 510만 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582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지. 그럼 공평한 거야. 1200까지는 얘도 6%만 낸 거니까 1200 초과해서 번 거는 15% 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를 벌었느냐? 8,800 벌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4,600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얼마가 돼요? 먼저 582만 원 플러스 초과액의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582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지? 아까 이 사람, 우리 4,600의 소득을 얻은 사람은 이 사람은 582만 원을 세금 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얼마 벌었느냐? 8,800 벌었어. 자, 8,800을 벌으면 어떻게 쪼개야 돼요? 4,600 플러스 4,200 이렇게 쪼개줘야지. 그래서 요 4,600까지는 쟤하고 똑같이 582만 원을 내고 요 4,600을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24%를 받는다 이 소리죠. 그러면 얼마야? 자, 248, 1,008만 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90만 원이 1,59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된다 이 소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사람, 이 뚱뚱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얼마야? 8,800만 원을 초과해서 번 사람. 자, 이 사람은 무조건 1,590만 원 플러스 초과액의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 얼마를 벌었느냐? 1억을 벌었어요. 1억. 그러면 1억을 벌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계산해요? 1억이면 자, 우선 8,800, 1,200 이렇게 쪼개줘야지. 그래서 1억이 되겠죠. 이렇게 1억으로 나눠 놓고 자, 여기까지는 저 앞에 얼마 써놨어요? 1,59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35%가 돼요. 그러면 420만 원. 그러면 요거하고 더해주면 자, 1억을 번 사람은 자, 소득세를 2,010만 원 이렇게 내게 되는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뭐예요? 1억, 그러니까 고액 소득자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35% 세금 낸다. 무지하게 많은 것 같죠? 많긴 뭘 많어?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얘기가. 뭐 5억 해봐. 5억. 자, 5억이면 어떻게 돼요? 자, 8,800까지는 1,590. 그 다음에 초과되는 4억 1,200에 대해서는 4억 1,200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35%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나? 3, 4, 12, 5, 4, 20면 한 1억 4천 얼마 되나? 자, 1억 한 5천 잡아요. 1억 5천 잡아주면 요거 더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억 6,590만 원. 1억 6,590만 원.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35, 30%가 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 그러니까 이 세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이렇게 퍼센트가 누진이 돼가지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개인의 소득은 공평과세를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초과누진세율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감이 왔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세율에 보면 비례 세율이 있었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 세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정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율이 일정하게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세율이 예를 들어서 10%, 자 부가세 10%, 그러면 얘는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으면 이게 일정 세율이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표준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표준 세율은 자 예를 들어서 표준 세율이라고 하면 자 이놈의 표준 세율이 예를 들어서 4%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잘 들어요. 표준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4%가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율이 4%다 라고 한다면 이 4%를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으면은 자 부가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가권자가 그 세율에 세법에 정한 세율에서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으면 이게 표준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세율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일반적인 취득세의 표준 세율은 4%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건물을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냐? 1억에 4%, 그럼 얼마가 돼요? 400만 원이 우리가 납부할 취득세가 돼요. 그런데 부가권자, 그러면 우리 아까 취득세의 부가권자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광역시장이 자 인천 시민 여러분들 2015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안한데 금년도에 한해서 취득세율을 올리겠습니다. 좀 허리띠 같이 졸라 맵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호소를 하고 그리고 조례로 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자 의결을 해요. 그래서 50%를 올리게 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54%가 아니라 요 표준세율이 4%니까 4%에 50%야. 그러면 2%가 되겠죠. 요 표준세율이 4%니까 4%에 50% 범위. 그러면 2%가 되니까 위로는 6%까지 올릴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로는 2%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소리지. 그럼 예를 들어서 4%로 해도 되고 4.5로 해도 되고 5로 해도 되고 6으로 해도 되고 밑으로는 3.5, 3, 2.5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일단 지방세는요 다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굉장히 표준세율을 외우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시 자 제가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17페이지에 보시면 자 표준세율이라고 해서 박스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방세 취득세의 표준세율이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뭐 골치가 아파요. 여보세요. 이게요.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2010년에는요 우리 세법 공부하기가 무지하게 쉬웠어요. 근데 2011년도에 여보세요. 2010년도에는 취득세가 몇 프로냐? 표준세율이 2%였습니다. 2%. 어떤 경우든 2%였어요. 근데 2011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다 바뀌었어요. 먼저 자 우리가 승계 취득합니다. 우리 아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승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4%, 3% 이렇게 달래요. 즉 돈을 주고 유상으로 승계 취득을 했는데
뭐를 샀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사면 4%고요. 농지를 사게 되면 3%만 세금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전답, 과수원하고 목장 용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취득을 했습니다. 농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밭을 샀어요. 그러면 1억짜리 밭을 사면 그러면 세율이 3%야. 그리고 1억짜리 공장 용지를 사면 4%가 되는 거고. 이게 일반 농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표준세율이라니까. 그러면 자, 이 인천광역시장이 요 3%짜리도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얘는 4.5%도 올라갈 수도 있고 1.5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게 다 움직일 수 있는 세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증여를 받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3.5%, 2.8%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나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3.5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2.8이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고아원 같은 데서 만약에 농지를 증여를 받았어요. 농지를. 그러면 자, 고아원에서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1억짜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2.8%만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비영리법인이 받으면. 그러나 우리 같은 개인이 증여를 받았다. 그럴 때는 3.5%가 세율이다 이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을 받았을 때는 2.8%에 2.3%예요. 요건 뭐냐? 일반. 자, 요거는 농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수원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2.3%만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대지를 상속받았다. 그러면은 2.8%가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워야 돼, 종류별로. 자, 그 다음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원시 취득 등기라고 하죠. 원시. 보존 등기라고 하죠. 보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바다를 믿고서 토지를 만들었어요. 또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건물 하나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최초로 취득한 거죠. 그게 원시 취득이고, 자, 이러한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2.8%예요. 그 다음에는 공유물을 분할을 해서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 이때는 2.3%예요. 공유물을 분할하면 2.3%. 자, 그 밑에 신탁은 볼 거 없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인데 이 표준세율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이때는 이 세율에서 50%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그게 표준세율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표준세율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박스 보세요. 자, 제일 위에 보니까 유상승계. 자, 유상으로 매매를 하거나 교환에 의하여 취득을 하면 일반은 1000분의 40, 농지는 1000분의 30. 이런 참 그지 같은 놈도 있나? 그냥 4% 그러면 되지 말이야. 또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또 얘를 4%를 1000분의 40 이래 놨잖아요. 그러면 이 1000분의 40은 초등학교로 들어가요. 자, 100분의 4가 되죠. 1000분의 40은 0 하나씩 지으면 100분의 4가 되잖아. 그럼 100분의 4는 4%잖아요. 그러면 저 4% 그랬으니까 100분의 4 그러지 말이야. 그런데 지방세는요, 이와 같은 1000분율을 쓰도록 돼 있어요. 100분율을 쓰지 않고. 왜 그러냐? 봐요. 얘가 만약에 100분율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해봐. 100분의 4 좋아요. 자, 100분의 3.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00분의 3.5. 얘는 100분의 2.8. 이런 게 나와. 즉 분수 속에 소수가 나와. 이상하잖아. 분수로 끝나야지. 분수 속에 소수가 들어가잖아요.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이 분수 안에 소수가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1000분위로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1000분의 35, 1000분의 28 이러면 분수 안에 소수가 안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자, 증여를 받았다. 개인이나 영리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자, 1000분의 35니까 얘를 퍼센트로 하면 어떻게 돼요? 3.5. 자, 비영리가 받으면 2.8. 자, 상속을 받았어요. 자, 일반은 2.8.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2.3. 그 다음에 원시 취득했어요. 2.8. 그 다음 공유물이나 총유물을 분할했습니다. 분할하면 2.3. 오케이? 신탁은 3%인데 그건 아직 뭐 신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봐요. 2010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2% 요것만 외울 거를 2011년 이후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외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10년까지는 취득세가 2%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등록세가 2%였다고, 등록세가. 그래서 취득세 2%, 등록세 2%, 그래서 4%를 냈지. 근데 2011년부터는 얘하고 얘를 합해서 통합취득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를 따로 안 내. 작년하고 똑같이 4%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취득세 내러 2%, 등록세 2% 이렇게 4% 내던 거를 이제는 구청에 가서 한꺼번에 4% 내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보세요. 이 등록세가 2010년도에는 이 등록세가 얘네들이 어떻게 됐느냐? 얘네들이 이때 이렇게 복잡했어요. 자, 유상승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승계면은 2%예요. 자, 그 다음에 농지는 1%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으면 1.5에 0.8이야. 그럼 1.5는 개인이나 영리고요. 얘는 비영리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다. 자, 상속을 받으면은 0.8에 0.3이에요. 그러면 자, 요거는 뭐야? 농지고 얘는 일반이지. 그러면 2010년도에는 취득세가 2%예요. 등록세가 유상승계는 2%니까 4%를 낸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면은 2%에 농지는 1%니까 이렇게 더하면 3%고. 오케이?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았어요.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2%, 등록세 1.5% 그러니까 3.5고. 그 다음에 비영리가 증여를 받으면 2%에다가 0.8%에서 2.8이고. 자, 상속을 받았어요. 2%와 0.8 더하니까 2.8이고. 농지를 상속받으면 2%와 0.3이니까 2.3%고 이거예요.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나 옛날에 이렇게 따로 외우던 거를 이제는 취득세 표준세율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공부하면 되는 거다 이 소리지.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작년 2010년에 배웠으면 에이씨, 취득세 2%만 외우면 될 걸 아니지. 등록세를 그때는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2011년부터는 통합취득세라고 해서 이 취득에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따로 받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받음으로써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워? 뭘 어떻게 외워? 금방 외우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저거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세법은요 어려운 거는 노래로 자 또는 특수암기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노래로 해결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어디다 맞히느냐? 우리 초등학교 동심으로 들어가서 우리 초등학교 때 동네 한 바퀴라는 노래 배웠죠. 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자 취득세 세율 해서 동네 한 바퀴에 맞추어 불러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괄호가 우리 세법 노래고 괄호 치지 않은 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 자, 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 나팔 꽃 인사합니다. 바둑이도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 노래잖아요. 그 노래에 맞춥니다. 오른쪽 시작. 다 같이 외자 취득세세율 유상승계 4% 농지 3% 일반증여 3.5에 비영리 2.8 상속은 2.8에 농지 2.3 원시취득 2.8에 분할 2.3. 자, 보존등기가 원시취득 등기. 그러니까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등기예요. 그래서 보존등기 2.8에 분할 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시작. 다 같이 외자 취득세세율 유상승계 4% 농지 3% 일반증여 3.5에 비영리 2.8 상속은 2.8에 농지 2.3 보존등기 2.8에 분할 2.3 이렇게 하면은 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적어도 10번만 노래를 부르시면 그리고 우리 카페에 가시면 왼쪽에 부동산 세법 아시죠? 아까 남정의 부동산 세법 왼쪽에 보면 노래 교실이 있어요. 자, 그 노래 교실에 가면 이 노래가 뭐예요? 반주가 나와. 그 가사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보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배울 여러분들이 노래가 많습니다. 그 노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노래라는 건 좋은 게 뭐예요? 이번 시험에도 그래요. 이번 시험에도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은 이 문제가 나왔죠.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뭐예요? 18페이지 보시면 자, 제일 마지막 지방세법상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논하드린 프린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22의 기출문제들입니다. 이게 최신 경향을 알기 위해서 거기다 문제를 넣는데요. 거기 봐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자, 어디를 보시면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오른쪽에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초록빛 바닷물이라는 노래 아시죠? 자,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그 노래예요. 자, 거기 괄호만 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그대로 안 하고 중과세 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1가구 1주택 농지의 상속 개인간 환매와 법인의 합병 재산의 분할이온 공유물의 분할과 건축물 이전이 해당이 되지요. 자꾸만 부르면 외워진대요. 제가 그러면서 이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 그 노래가 옆에 문제예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노래 부릅니다. 시작. 취득세 표준세율 그대로 안 하고 중과세 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1가구 1주택 농지의 상속 1번 있죠. 1번이 바로 1가구 1주택의 상속이죠. 지워버리고 그 다음 1가구 1주택 농지의 상속 개인간 환매와 법인의 합병 재산의 분할이온 4번 민법상 재산분할 지워버려요. 재산의 분할이온 공유물의 분할과 2번 지워버려. 그 다음 건축물 이전이 해당이 되지요. 3번 지워버려. 남는 게 5번 그게 답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 노래 하나만 제대로 부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 노래를 안 하고 시험이 어려워요 이러면 내가 어려워요. 자, 따라서 자꾸 우리 노래 불러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저 취득세 표준세율 한번 노래 부르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이 외자 취득세세율 유상승계 4% 농지 3% 일반증여 3.5에 비영리 2.8 상속은 2.8에 농지 2.3 원시취득 2.8에 분할 2.3.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